혹시 월급날 전날 잔고 확인이 무서웠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카드값은 나가는데 통장에 숫자가 없어서 이번 달엔 어떤 고지서를 건너뛸지 계산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 경험을 그냥 내가 돈을 못 버는 탓으로 돌리고 넘깁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어느 계단에 서 있는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기준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거쳐가는 부의 사다리 각 단계와 그 단계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그 어딘가에 서 계실 겁니다. 1단계 노숙 시스템 박. 노숙이란 단순히 잘 곳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 자체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입니다. 주소가 없으면 은행 계좌를 못 만들고, 계좌가 없으면 월급을 받을 수 없고, 월급 명세서가 없으면 방을 구할 수 없습니다. 입구가 없는 미로입니다. 탈출 방법은 단순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신분증을 확보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두 번째, 쉼터에 입소합니다. 쉼터 주소는 공식 서류에 쓸 수 있는 주소가 됩니다. 세 번째, 기초생활수급 또는 긴급복지 지원은 신청합니다. 세 번째는 주민센터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단계의 목표는 돈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 그 자체가 목표입니다. 2단계 위기. 수입은 있지만 수식이 안 맞는 상태. 2단계는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 금액이 월급보다 큽니다. 매달 어떤 걸 밀지 선택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30만 원짜리 지출 하나가 생기면 연쇄 붕괴가 시작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가구의 상당수가 금융 비상금이 한 달치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단계입니다. 빈곤에서가 아니라 다음 계단이 보이는데 계속 미끄러지기 때문입니다. 탈출 방법은 먼저 응급처치입니다. 카드사, 통신사, 관리비 등 채권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분납 협의를 합니다. 대부분 안내를 안 할 뿐 분납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긴급복지 지원, 의료비, 전기요금 감면 등을 확인합니다. 중고거래 어플로 안 쓰는 물건을 처분합니다. 2단계의 목표는 단 하나, 잔고에 50만 원 버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타이어 펑크가 그냥 나쁜 하루로 끝나느냐 아니면 월세를 못 내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3단계 월급 탕진, 페이체크 투 페이체크. 2단계가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고지서는 대부분 냅니다. 그런데 월급날 전날이면 잔고가 거의 0입니다.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데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아닙니다. 구조가 없다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출구가 너무 많습니다. 탈출 방법은 자동화입니다. 주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통장을 하나 더 만듭니다.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처럼 온라인 전문 은행이면 충분합니다. 월급날 20만 원을 먼저 빼놓습니다. 1년이면 240만 원, 비상금의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 하나를 끊습니다. OTT 2개, 안 가는 헬스장, 쓰지 않는 앱 구독, 거기서 나온 돈을 같은 통장에 보냅니다. 2단계의 목표는 비상금 1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딱 100만 원, 이게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바닥입니다. 4단계 허우적거림.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 상태. 2단계는 외부에서 보면 멀쩡해 보입니다. 작은 버퍼도 있고 통장에 약간의 잔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 잘하고 있습니다. 카드 할부, 자동차 할부, 마이너스 통장 잔해. 2단계에서는 수입이 생활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빚이 조용히 생활을 보조하고 있는 겁니다. 매달 이자가 미래의 월급을 먹어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출 방법은 수술입니다. 지금 가진 모든 빚을 접고 옆에 이자율을 씁니다. 감정적으로 가장 싫은 빚이 아니라 이자율이 가장 높은 빚부터 공격합니다. 이걸 눈사태 방법이라고 합니다. 고정비를 월 20에서 30만 원 줄입니다. 더 저렴한 요금제, 자취라면 직접 요리 횟수 늘리기, 자동 결제 목록 전체 점검. 남은 돈은 전부 그 빚에 넣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부나 신용카드로 새로운 구멍을 만들지 않습니다. 구멍이 계속 깊어지는 동안엔 퍼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5단계 재정 안정. 새벽 2시에 계산기 안 두드리는 상태. 2단계는 고지서 걱정이 없습니다. 작은 비상금이 있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눈 뜨고서 잔고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문제가 있습니다. 안정은 성장이 아닙니다. 돈이 월급 통장에서 잠들고 있습니다. 복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탈출 방법은 돈을 움직이는 겁니다. 회사에 퇴직연금이 있다면 IRP, 연금저축 같은 연금 계좌로 세액공제를 챙깁니다. 두 계좌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ISA 계좌를 열고 국내 인덱스 ETF에 자동 적립식으로 넣습니다. 코덱스 200,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저비용 펀드면 충분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달 순 자산을 계산합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숫자입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6단계 중산층 결승선처럼 보이지만 사실 출발선 안정적인 직장, 전세나 내 집, 가끔 여행, 아이 학원비 정도는 감당됩니다. 밖에서 보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보면 이건 출발선입니다. 여기서부터 복리가 진짜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혹은 영영 작동 안 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내 집 마련입니다. 월세는 순수한 비용입니다. 전세는 괜찮지만 내버리지가 없습니다. 내 집은 강제 저축입니다. 30년 월세를 내면 남는 게 없지만 30년 원리금을 내면 집이 남습니다. 한국 부동산이 항상 오른다는 보장은 없지만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두 번째로 소득을 올립니다. 중산층에서 멈추는 사람들은 매년 3% 인상으로 만족합니다. 이직하면 통상 10에서 20% 오릅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들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소득의 15에서 20%를 매달 투자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가 아니라 매달 자동으로. 7단계 상위 중산층 고임금 목줄 순자산 3억에서 7억 사이 좋은 직장 내 집 연금 계좌에 적립 중 겉보기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직장을 잃으면 6개월 안에 생활이 흔들립니다. 이건 부가 아닙니다. 고임금 목줄입니다. 탈출 방법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입의 씨앗을 만드는 겁니다. IRP 연금저축 ISA 세 가지 세금 혜택 계좌를 모두 꽉 채웁니다. 그 다음 잠자는 동안에도 벌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 만듭니다. 수익형 부동산, 대당 포트폴리오, 컨텐츠 채널, 디지털 상품. 2단계의 함정은 안락함입니다. 직장 월급이 괜찮고 집도 있으니 굳이 더 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 안락함이 정확히 다음 단계로 못 가는 이유입니다. 8단계 준구유층 10억 전후 순자산 10억 전후 진짜 저축이 있고 약간의 패시브 인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상위 몇 %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지금 가진 걸 계속 굴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 정도면 됐다고 멈출 것인가. 멈추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2단계의 핵심 움직임은 수입 흐름 하나를 제대로 키우는 겁니다. 월 300만에서 500만 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듭니다. 작은 수익형 부동산 하나를 더 추가하거나 대당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거나 운영 중인 사업을 체계화합니다. 2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은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입니다. 더 큰 차, 더 좋은 집, 더 잦은 해외여행. 순자산이 10억인데 10억인 채로 20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9단계 자산가 30억 이상 2단계부터는 돈이 일을 합니다. 연 5% 수익률로만 잡아도 30억에서 연 1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10년 안에 2배가 됩니다. 복리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의 전략은 분산입니다. 부동산, 주식, 배당, 사업지분 이 세 가지에 걸쳐 놓습니다. 한쪽에만 몰려 있으면 한 번의 충격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2단계에 막 올라선 분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하는 게 더 큰 차, 더 좋은 집입니다. 그 순간 복리 시계가 리셋됩니다. 목표는 월 1,000만에서 1,500만 원이 여러 곳에서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게 만들어지면 일을 그만둘 이유가 생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선택으로. 10단계 그 이상 100억, 1000억 그 이상의 세계는 다른 게임입니다. 2단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저축하거나 투자 수익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본을 배분합니다. 비공개 딜, 사모펀드, 기업 인수 일반 투자자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기회들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정보가 먼저 옵니다. 2단계로 올라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무언가를 직접 만들었거나 그 초기에 지분을 가졌거나 태어날 때부터 그 위에 있었거나 여기엔 플레이북이 없습니다. 아무도 저축과 절약으로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10개의 계단, 어디에 서 계신가요? 중요한 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느 계단에 있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계단에서 해야 할 단 하나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모두에게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단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방법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오늘 영상이 내 위치를 새롭게 보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몇 단계에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